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격동의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 그리고 지방정부의 자금 위기, 그리고 노동시장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를 악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큰 위기와 우여곡절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중국 경제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5가지가 무엇인지 Y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6일 중국은 지금 1999년 이래 가장 큰 디플레이션 압박에 빠져 있다면서 생산은 과잉으로 흐르는데 가계 소비는 절벽을 보이고 있어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눈여겨볼 점은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미중 관계의 긴장을 높이고 있지만 상황은 결코 중국에게 유리하지 않다면서 시진핑 주석은 올해 4.5% 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목표의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니케이는 올해 중국 경제를 예측할 때 반드시 주목해야 될 5가지를 열거했습니다. 올해 중국 경제를 전망할 때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뭐니 해도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이미 예고한 대로 대중국 관세 부과가 중국에 어떤 타격을 줄 것이며 또 중국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1월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 중국이 미국으로의 불법 마약 유입을 억제하지 않으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중국에 60%의 관세 부과를 공지한 상황에서 추가 관세까지 부과된다면 중국으로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다양한 예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미국은 2025년 상반기에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60%까지 인상하게 된다면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을 3.9%로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베이징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중국 경제에는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가 20% 인상되면 중국의 GDP 성장률이 0.7%포인트 하락하게 될 것이며 올해 성장률은 4.5%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니케이는 이와 관련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중국이 통화를 평가절하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의 생산자들이 제3국을 경유하여 수출 경로를 변경함으로써 관세를 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런던에 본사를 둔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미국의 관세를 60% 부과하더라도 중국이 미치는 GDP 감소를 1% 미만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중국산 상품에 대한 미국의 수요는 중국 GDP의 3% 미만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다른 나라들이 동참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니케이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지난해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밀어내기 수출은 전 세계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를 부추겼습니다. 니케이는 중국의 과잉 생산은 올해도 이어질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한 밀어내기 수출 역시 계속 이어질 것이라면서 부동산 위기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밀어내기 수출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시진핑 주석은 2035년까지 중국을 하이엔드 제조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으며 12월에 연례 경제 업무 회의에서도 올해의 핵심 우선순위로 국내 수요를 늘리는 데 둘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니케이는 이와 관련해서 문제는 과잉 생산이 제조업체의 수익성을 잠식하고 일자리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내다본 겁니다. 또 프랑스 은행 나티시스의 수석 경제학자인 게리 엔지는 2년 연속으로 수입으로 이자를 지불할 수 없는 좀비 기업의 비중은 2023년 8%에서 2024년 상반기 14%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니케이는 베이징 당국도 과잉 생산으로 인한 폐해를 알고 있다면서 일부 품목에서는 생산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생산량을 조절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 압박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은 일본식 디플레이션의 함정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중국이 2024년은 한마디로 낮은 소비자 인플레이션과 상품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진 해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한마디로 강력한 성장에 반하는 빈약한 소비 수요의 경고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케이는 이런 압박 속에서 중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달 2% 이하로 떨어져 1990년 이후에 일본의 경험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러한 경기 부양 정책이 가격 하락과 수요 약세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테드 웰스 매니지먼트의 아시아 수석 경제학자인 젠난 리는 중국 소비자들의 일자리 불안정성이 증감에 따라 가격이 더 민감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팬데믹 이전의 수준과 비교해도 여전히 높을 뿐만 아니라 임금 성장은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어서 문제 해결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이런 흐름은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이미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2024년 1분기에 예금자의 21%만이 2분기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2003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기업, 특히 민간 기업은 과도한 생산 능력과 낮아진 마진을 고려해서 추가 차입을 주저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는 소비자의 경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다양한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디플레이션은 중국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니케이도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은 올해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컨설팅 회사인 가베갈 드래고노믹스에 따르면 중국의 가계자산 총액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약 1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률은 2022년과 23년에는 연간 1%로 둔화돼서 중산층이 익숙해졌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니케이는 이에 대해서 가계재산의 70% 차지하는 부동산 가치가 다시 상승하지 않는 한 지금의 위기는 더 깊어질 것이라면서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까지 중국의 가계재산 총액이 20에서 25% 정도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차이나 디센트 모니터에 따르면 2024년 3분기에 전국에서 900건 이상의 시위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수치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스콧 로젤과 하버드 대학의 마틴 화이트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을 것이라고 믿는 중국인이 줄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중국 가정의 39%만이 지난 5년 동안 경제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말했는데 2014년에 76% 이상에서 급격하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사회적 불안정성 증가로 이어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민을 원하거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린 등의 수동적 저항으로 이어질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9월 이후 중국의 경기 부양 노력은 주로 주요 금리와 모기지 비용을 점진적으로 인하해서 통화정책을 완화시키는 데 집중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통화정책을 적당히 느슨하게 유지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는 추가 금리 인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시에테 제너럴의 분석가들은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베이징이 향후 3에서 6개월 동안 자국 통화가 미국 달러에 대해서 7.5달러 정도로 하락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다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니케이는 중국은 자국 통화가 너무 빨리 약화되도록 내버려 둘 인센티브가 거의 없으며 자본 도피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일방적 경기 부양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니케이는 재정 측면에서 투자자들은 정책 위반자들이 올해 최대 3조 위안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재정 적자 비율을 GDP의 3%에서 4%로 높여 기존 관행을 깨트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중국 지도자들은 가계에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을 거부해왔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징후가 보인다면서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중국 전역의 공무원들은 약 500위안의 급여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니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계획을 확정할 때까지 당국이 화력을 아껴두고 있으며 결국에는 더 많은 화력을 동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여기 대해서 맥쿼리 그룹의 중국 수석 경제학자인 레리 후는 다가오는 2차 무역전쟁은 베이징이 외부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국내 경기 부양책을 사용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트럼프 2기 정부를 맞으면서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다양한 경제 정책들을 구사하겠지만 그런 시도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025년은 중국 경제의 앞날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고비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